지금 6.3 지방선거 이후 정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잠실 시위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재투표가 가능하냐는 겁니다. 자, 6.3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또 이를 거지같이 처리를 해서 재투표를 요구하는 수많은 국민들, 시민들이 나서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극우 시위대가 껴서 자꾸 시민들의 자발적인 비정치적인, 정치적이지 않은 그 시위를 변질시키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잠실에 있었던 시위가 원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였는데 그 성격과 색깔이 점점 변하고 있어요. 그들과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될 텐데 말이죠. 자, 근데 지금 어찌되었든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잠실 올림픽공원에 있는 핸드볼 경기장입니다. 저기에 이제 송파 투표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별일이 다 있습니다. 지금 저런 시위에 나오는 사람들 지금 전부다는 아니죠. 성조기를 자꾸 가지고 나와요. 성조기를 왜 자꾸 가지고 옵니까? 성조기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성조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특정되긴 하죠. 사실 안타깝게도. 자꾸 정치 성향 상관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을 거지같이 한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자리에 정치적인 사람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간다고 최근에 사과 영상을 올렸어요. 그쵸? 왜 올렸어요? 자발적으로 비정치적으로 실제로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라는 사람들까지 인간간다요가 전부 다 윤어게인, 전부 다 극우, 전부 다 기존의 대한민국 전체가 중국에 장악됐다. 이미 중국에 장악됐다고 믿는 그 부정선거론자들, 그런 사람들로 자발적으로 비정치적으로 참여한 분들을 이런 인간들로 인간간다요가 몰아간 것, 너무나 죄송하다라는 사과 영상을 올렸던 겁니다. 그쵸? 자, 근데 지금 이 시위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이제 그 이미지가 바뀌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 잠실에 있는 그쪽에서 지금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핸드볼 경기장 안에 CU가 있나 봐요. 그 CU에 이제 물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CU에 물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지금 남의 편의점 물건들까지도 박스 뽀개서 안에 투표용지 있는지 보겠다, 남의 영업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CU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물품들 저러다가 누군가가 세벼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거 박스 보고 다 뜯더만요. 본인들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까? 애국자라서 누구 마음대로 자기들을 성역화해요. 자, 그리고 이번에 제일 대박 사건은 양말 사건이었어. 여자 핸드볼 주니어 여자 핸드볼 선수들이 저 잠실 핸드볼 경기장에 이제 훈련하려고 들어가려고 했나봐요. 근데 못 들어가게 막았대요. 막았어도 일단 들어갔다고 합니다. 훈련을 해야 되니까. 들어갔다가 이제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일단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 뭐 경기장 들어가서 신발이랑 공 이런 거를 뭐 가지고 그냥 나왔나봐요. 몇 분 만에. 근데 저 어린 핸드볼 선수들 양말을 다 벗겨봐야 된다. 그 양말 안에도 투표용지가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 눈에는 모든 이 세상 만물이 중국인으로 보여. 범죄자로 보이고 다 악마로 보이는 거야. 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현실을 살아가기 어려운 수준까지 간 거죠. 핸드볼 선수들이 잠실 운동장에 들어가서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왔을 것이다. 만약에 핸드볼 선수들이 양말에 투표용지 몇 개를 숨겨서 나왔다고 치자. 그 핸드볼 선수들 그러면은 누군가가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 전제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 사전에 누군가 10대 핸드볼 선수들을 누군가 매수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핸드볼 경기장에 있는 그 투표소에 있는 선관위 직원들이 이들과 접촉을 했다. 저 어린 선수들이 무언가에 매수돼서 본인들의 목숨을 걸고, 걸리면 되는 건데 진짜 걸리면 처벌 수준도 높아요. 저거를 가지고 이제 부정선거를 해보려고 한 것이다. 근데 이거거든요. 지금 이 가능성이 있어야 이제 양말도 벗기고 이제 그러는 건데, 글쎄요. 너무 짜쳐 논리가. 솔직한 얘기로 지금 저 사람들이 지금 자꾸 변질시켜가지고 너무 안타까운데, 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자꾸 짓밟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저 사람들과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을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그 자발적으로 참여한 진정성 있는 시위를 참여한 사람들까지 저 사람들 때문에 지금 괜히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중국인이 이 세상 대한민국을 다 장악했다. 화교와 조선족들이 다 장악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선관위가 중국인들을 대거 이용하고 별의별 부정선거를 일으켜서 잠실 올림픽공원에 온 핸드볼 선수들의 양말까지 다 벗겨봐야겠다. 뭐 이런 건데 세계관이 너무 짜쳐. 진짜. 그래서 좀 잠실에 지금 정말 국가에 대한 걱정, 이것만으로 진정성 있게 온 사람들까지 이미지가 더럽혀지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간다요. 진심으로.
있고.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와서 뭐 젊은 자원봉사자분들도 계시다고 하던데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스레드. 왜 이리 이상한 선동과 날조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대진년이 뭔지도 모르겠고 무슨 대학생 모임이라던데 대진년이. 저는 32살입니다. 그냥 저희 자원봉사자들 구분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대진년이 피아식별 가지고 청테이프를 몸에 붙였다. 뭐 이겁니다. 지금 저 부정선거론자들이 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도 없고 배설은 배설대로 하고 아가리는 나불거리는 책임도 없고 권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일단 나불거리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자원봉사자들 표시하려고 저희 청테이프로 한 건데 이런 취급받으려고 계속 잠실에서 땀 흘려가면서 쓰레기 치우고 봉사활동한 거 생각 들면서 현타가 엄청 오네요. 자, 그래서 아마도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박스도 많이 날라야 되고 쓰레기도 치워야 되고 이제 바쁘시잖아요. 근데 자원봉사 나오신 분들 위주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테이프 붙인 분들을 빨리 이제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로 와라 저기로 와라 뭐 이런 걸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테이프로 표식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이제 상식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지랄을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특정 상황을 무조건 우리가 예단하는 게 잘못된 거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러이러해서 그랬겠다 예상 가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보편적인 맥락이란 게 있단 말이야.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지. 지금 저 사람들이 대진년이다. 이게 그 제가 알기로 대진년이란 존재가 NL 계보를 이어가는 학생 조직으로 알고 있어요. 간다요 채널에서 자주 얘기했던 그 NL NL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한줌 단이야. 자, 어찌되었든 내가 아무리 지금 진정성 있게 저 시위에 참여를 해도 나는 진정성이 있는데 저런 이상한 애들이 껴가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훼손되고 내 진정성이 훼손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좌절감이 느껴지고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간다요 또 이런 진정성이 있는 분들이 마음이 아팠을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다 저는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현재의 저 시위에서의 화두가 뭡니까? 화두. 재투표야, 재투표. 아니면 재선거. 실제로 문제가 있는 여러 지역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그렇죠?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지역들이에요. 자, 근데 이번에 몇몇 또 사람들이 보수가 우세한 지역만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월 8일 기준으로 저희가 집계된 선관위의 발표를 저희가 봤는데요. 6월 5일에는 67개, 50개, 22개 이랬어요.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부족이 예상되어 추가 송부했다.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가 실제로 사용됐다.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되어서 추가 송부를 했더니 전부 다 투표용지가 부족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사용된 데는 또 이렇게 있고 실제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소가 잠시라도 중단됐었다. 요거 이제 구분을 했어요, 선관위가. 자, 근데 6월 5일 기준은 이제 볼 필요 없죠. 6월 8일 기준 보면 다 늘어납니다. 예, 다 늘어나요. 자, 근데 초기에 이제 알려진 건 잠실 지역이 특히 많았었는데요.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왜? 잠실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서울만 해도 50군데입니다. 경기도 36군데고요. 인천 16군데, 부산 9군데, 대구 7군데, 경남 5군데, 전남 4군데, 울산 3군데, 강원 2군데, 충북 1군데, 전북 1군데 뭐 이래요. 이거 다 합하면은 딱히 뭐 일부러 보수만 우세한 지역만 특히나 그랬다.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뭐 일부러 뭐 보수표가 뭐 다 더 나오는 데만 특히나 그랬을 것이다. 뭐 잠실 얘기하면서 그랬었는데 굳이 뭐 그렇게 얘기할 것도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잠실이란 지역이 여기가 보수가 우세한 지역이다. 그렇지도 않아요. 원래 엎치락 뒤치락을 해왔던 지역으로 봐야 되지. 여기를 항상 무조건 보수만 뽑히던 곳이다. 그렇게 얘기할 것도 아닙니다. 여기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지. 보수가 우세한 지역만 일부러 그랬다. 즉 부정선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냥 그게 앞서는 거죠. 마음이. 최근 선거 제가 한 10번에 걸쳐가지고 지방선거한 거, 국회의원 선거한 거, 대통령 선거한 거 10번 정도 했던 거 최근에 다 봤는데요. 그렇게 우세하지 않아요. 별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인간간다요가 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혹시나 미리 좀 말씀드리는데 이미 부정선거론자, 음모론자 그리고 정치병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수표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서만 일부러 부정선거를 일으키려고 하던 게 뽀록 난 거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지금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세요. 알아서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니까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일을 개거지같이 못하고 있어요. 그쵸?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고 이제 개혁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가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근데 이제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법적으로 이제 선관위를 개혁하려면 그리고 재투표를 하려면
하려면 재선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적으로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죠? 근데 우선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재투표랑 재선거는 구분돼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재선거는요. 최근에 이제 6월 3일에 6.3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6월 3일 지방선거 전체 전국에 있는 전체를 싹 새로 하는 거 그게 재선거입니다. 근데 재투표는 특정 지역, 특정 투표소 여기만 투표를 재투표를 할 거냐 안 하냐 이럴 때는 이제 재투표가 얘기가 되는 건데요. 구분을 하나마나 뭐 둘 다 지금 요구가 있으니까요 국민들에게. 근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재투표만 그냥 특정 지역만 하면 된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재선거를 해야 한다. 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선관위 개혁이 더 우선이다. 뭐 여러 말들이 있겠어요. 근데 사람마다 이건 다를 수 있겠는데 어찌되었든 중요한 거는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조직이 이 기관이 지금 실드가 이제 안 돼요. 문제가 분명하게 있어요. 일을 똑바로 안 하고 그 선관위를 개혁하긴 해야 하는데 이 개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제 지금 이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재선거 재투표에 대해서 간다요는 지금 이거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해왔습니다. 왜? 선거관리위원회가 신뢰를 못 받아요. 선거관리위원회를 믿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일도 못하고 있어요. 얘네가 재투표를 했어요. 얘네가 재선거를 또 주도했어요. 믿으실 거예요? 아니 어차피 못 믿겠다는데 얘네가 한 재투표 얘네가 한 재선거를 믿겠냐는 거예요. 결국엔 재투표냐 재선거냐를 넘어서서 선관위 개혁이 더 우선돼야 된다. 자 그래서 법적으로 재투표, 법적으로 재선거, 법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하는 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자 솔직한 얘기로 중국 공산당이 나라 전체를 장악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다. 이 얘기는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어요. 2010년대 중후반에도 간간히 있었어. 근데 관심을 못 받았지 사람들한테. 근데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 2020년 4월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당시에 미래통합당 지금 현재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름을 졸라게 많이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이 헷갈리실 텐데 당시 국민의힘 당시 미래통합당이 몇몇 국회의원들이 떠들기 시작해요. 부정선거다 이거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말들은 이미 5년이 넘은 말입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못했을까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7개라고 딱 얘기를 했어. 우리나라 헌법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 하면서 헌법재판소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 우리 헌법상 최고 헌법기관에는 국회가 있고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행정 각 부가 있고 대법원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라고 이 7개의 헌법기관 대한민국 헌법상 헌법기관을 정해놨어요. 딱 이렇게 7개라고. 자 근데 이런 거예요. 저 헌법기관들은 이제 외부에서 쟤네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조지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대신 써라 라고 보내놓은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이 지금 여의도 국회에 있죠? 국회를 함부로 누군가 감사를 하거나 조지로 들어가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선관위만 자꾸 보는 거야. 선관위만 보니까 지금 모르는 건데 청와대 대통령실 함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함부로 못 들어가요. 특검이 생겨도 못 들어가. 대통령은 국회, 헌법재판소 다른 데도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선관위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거를. 그렇게 되어 있어. 법이 그래. 내 주장이 아니라 법이 그래요. 법이. 그래서 쉽지가 않아. 솔직한 얘기로 국회를 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국회의원들도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지. 근데 국회의원이 없는 비리, 국회의원이 저지른 비리가 아닌데 있다라고 구라핑을 쳤어. 누가 어떤 권력자가 그랬어. 그 다음 국회의원들을 그걸 명분으로 다 잡아들이겠다. 그게 더 문제다 이 말이야. 국회의원 자체가 지금 저지른 비리보다 비리가 없는데도 있다면서 잡아족치러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황, 그게 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되어서 이것도 중요하긴 하겠으나 이 아래의 두 줄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국회의원들을 함부로 끄집어내고 함부로 잡아족치고 이거를 못하게 막아야 되잖아요. 이게 더 우선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저 헌법기관들을 못 건들게끔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실제로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독재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선관위도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선거에 정부가 개입해서도 안 되고 우리나라 삼권분립 어떻게 되어 있을까? 정부, 국회, 입법부죠. 사법부. 이 세 개의 삼권조차도 함부로 선거에 개입할 수 없게끔 막아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가 대전제였던 거예요. 법적으로 이제 그렇다기보다도 당연한 거죠 사실은. 누군가 특정 권력이 선거나 투표에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건 맞잖아요. 자 그래서 헌법 제114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2조를 보세요. 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면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선관위의 구성원조차도 함부로 특정 권력이 개입하면 안 되니까 333으로 가는 거예요. 333. 이렇게 한 거예요. 왜? 특정 권력이 선거에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걸 막아야 되니까. 정부의 입김이 작용해서도 안 되고 국회의 입김이 작용해서도 안 되고 사법부의 입김이 작용해서도 안 되고 특정 편향당 권력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라는 독재적인 시기에 우리나라 역사가 참 안타까운 암울한 역사가 있었어요. 독재적인 정권을 거치면서 선관위를 보호해야 된다. 선관위를 독립적으로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들 수 없게 해야 된다. 이게 중요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쵸? 실제로 중요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만 중요하다 하다 보니까 고인 거야. 이게 지금 현재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복잡한 문제예요. 선관위가 독립되어 있어야 되고 선관위를 보호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특정 권력이 함부로 선관위에 개입하게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다만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선관위 내부가 고여서 썩어가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제114조 아까 1항에 어떻게 돼 있어? 1항에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어. 어디에? 헌법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둬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선관위를 해체해야 된다.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개헌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헌법을 개헌하려면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300석 중에 200석이에요. 그 다음 국민투표에서도 찬성이 더 많아야 돼요. 그래야 개헌이 됩니다. 개헌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둘 다 이제 각각 개헌하자 이번에. 국민들의 열망, 선관위 개혁이 있으니까 개헌하자. 근데 개헌할 때 선관위만 개혁하는 것만 개헌에 넣으면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요것들도 개헌하자. 그러겠죠. 그럼 국민의힘은 조까. 안 돼 그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우리 애국 보수로서 그러면서 이제 반대하면서 오히려 이런 걸 넣어야 된다. 여러 개 있죠. 그럼 더불어민주당의 조까 이거는 이렇게 수정해서 가야 돼. 또 그러면 둘이서 존나 이제 싸우겠지. 또 연병하고.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때문에 개헌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적인 국회 의회 독재 때문에 지금 개헌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소리 다 하겠지 이제. 뻔할 뻔짠데 2023년 5월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간부 자식들이 특혜를 받았다. 그래서 선관위에 채용이 됐다. 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얘네 문제가 있구나. 자, 근데 우리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원이 있어요.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 국가의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위해서. 감찰이 뭐예요? 일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감찰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실제로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선관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선관위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긴 합니다. 헌법상 독립되어 있는 헌법기구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선관위가 뭐라고 하냐면은 감사원이 우리 선관위를 실제로 감사할 수 있는지 헌재에 물어볼게 하고서 헌법재판소에 물어봐요. 답이 나와요. 2025년 2월 돼서 나옵니다. 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자, 근데 감사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이기 때문에 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이라서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한테 욕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욕해야 돼요? 국회. 다 얘네 탓인 거예요. 얘네가 헌법을 바꾸기 위한 개헌에 착수하고 국민투표까지 가고 이런 걸 얘네가 했었어야 되는 건데 얘네가 일을 안 해요. 헌법재판소에 뭐라고 할 필요 없어. 없는 헌법 만드는 게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도 있는 헌법 안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 있는 헌법을 개헌하고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예요? 국회야. 국회가 뭐예요? 입법부야. 입법이 뭐예요? 법을 개정하고 법을 수정하고 법을 만들고 이게 입법입니다.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국회가 입법부다 이걸 자꾸 망각하는 경향이 있어. 국회의원들은 뭔가 나의 살림의 보탬이 되게끔 우리 지역구를 좋게 만들어주고 막 이런 거 자꾸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건 입법부의 기능을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진실되게 해야 되는 그 입법부의 일을 생각해야 돼. 이거를 자꾸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헌법에 적혀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헌법에 적혀있다는 겁니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요하죠?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데 이 맞는 말 때문에 고인다 또. 이거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이제.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 9명. 대통령이 3명, 대법원이 3명,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3명. 자, 근데 이 9명이 그럼 일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 9명이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뭔 말이냐? 이 9명이 뭐냐면 사실 임기제 공무원 6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대통령이 3명 초이스했어. 그러면 이 사람들 6년 하고 나가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3명 초이스했어. 6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실 외부 인사야, 외부 인사. 선관위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대통령실에서 선관위가 아닌 다른 곳에 있던 사람을 3명 초이스해서 꽂고, 대법원에서도 다른 곳에 있던 사람을 꽂는 거예요.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선관위에 원래 있던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실무적인 그런 거는 대부분 사무총장,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중앙선거관리 사무총장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선관위에서 원래 일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 아니라고 봐야 돼. 그냥 실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하던 사람은 이 사람이야. 이 선거관리 사무총장. 이 사람이 중요한 거야. 이 사람이 사실은 실무적인 거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이 총괄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관위가 일을 똑바로 못하고, 만약에 비리가 있고, 만약에 이제 지저분한 뭐가 있다, 여기다가 지랄하는 것보다도, 물론 이 사람들도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닌데, 외부에서 초이스해서 꽂아놓은 이 선거관리위원보다도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제 공무원들과 사무총장에게 책임이 더 많아야 되는 거지. 이게 저 사람들한테 지랄하는 게 의미가 크게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해야 되고 독립적이어야 되고, 일부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하지 않던 외부 사람들을 3명 뽑아서 이제 선거위원으로 박는 건데, 이거를 선관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느라 이 비전문가인 사람들,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적인 일에 비전문가인 사람을 일부러 9명을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실무적인 거에 대해서 뭔가 오다를 내리고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자, 이 얘기를, 실질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신뢰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하던 사람들 초이스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부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비리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과 의혹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또 초이스해가지고 이 선거관리위원까지 시킨다. 아, 글쎄요. 이번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퇴했죠. 노태학 씨. 원래 대법관이었어요. 대법원의 대법관이었어. 그런 거야. 뭐 실무적인 건 아무튼 간에 선거관리위원장과 저 위원들이 아니라 선거관리 사무총장과 공무원들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하는. 이제 그걸 좀 아실 필요도 있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당선된 한동훈 의원, 당선되셨으니까 의원으로 호칭해 드릴게요. 이번에 부산에서 당선된 한동훈 의원이 이번 사건이 일어나면서, 또 이제 정치인이시니까 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바꾸는 걸 추진하겠다. 상임직. 상임직이 뭐냐? 계속 거기 앉아서 그 일만 하는 게 상임직이에요. 그럼 뭐야 그러면? 지금까지 노태학 씨는 상임직이 아니었다는 거야? 맞아요. 상임직이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직이 아니에요. 가끔 일하는 자리야 사실.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상임직을 추진하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근데 현장이랑 학계에서 이게 비판 대상이에요. 사실은 저 상임직을 하면 안 된다, 저게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다, 이미 몇 년 내내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한동훈 의원이 지금 엄한 소리를 지금 또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선거관리위원장이랑 선거관리위원들은 아까 그 9명 있잖아. 이 9명 중에 1명을 이제 선거관리위원장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9명이 선거가 없을 때는 일이 별로 없어.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사실은 평상시에 실무적으로 이 사람들이 할 일은 없고, 평상시 선관위의 실무적인 일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이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계속 월급 받으면서 일할 건 아니라는 거죠. 선거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실무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좀 중요한 건데, 이거를 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으로 하겠다. 아, 글쎄요. 지금 하나 말씀드리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태학, 이분이 한 달에 200에서 300 사이에 돈을 받아요. 일이 별로 없거든. 일이 평상시에 많지 않기 때문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를 받아요. 돈을 많이 안 받아. 근데 항상 실무적으로 상임적으로 일하는 사무총장, 이 사람은 장관급 연봉 받아요. 1억 5천인가 지금 올해? 이 사람은 연봉이 1억이 넘어요. 이런 게 있어. 그거를 상임직으로 바꿔서 이제 노태학 씨 같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런 분을 이 사무총장처럼 장관급 연봉을 받게 하겠다, 이런 건데, 이게 좀 맞냐는 거죠, 내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급한 거야. 정치꾼들도 지금, 정치인들 급해요. 이번 이슈를 통해서 본인들 표 빨아먹고 본인들 이제 지지율 끌어모을 생각에 좀 바빠. 이 사람들은 아무 말 대잔치라도 빨리 나불거리면서 내뱉어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막 내뱉는 건데,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아니 그러면은 선거관리위원 저 9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포함이죠. 저 9명이 평상시에 일을 안 하면은 선관위는 그럼 뭔 일을 하는 거냐 도대체 지금. 자, 이거 여러분들 처음 알으셨을 분들도 많아요. 평상시에 선관위가 하는 일이 뭐냐?
정치인들의 정치자금을 관리합니다. 정치인들이 실제로 정치자금을 잘못 받았는지 똑바로 받았는지 이런 걸 관리해요. 그걸 선관위가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정치인들 선거법 위반하는 거 감시하고 이런 거 합니다. 그 외에 그리고 농협과 수협과 산림조합 조합장들 있죠. 요것도 선관위가 위탁받아서 해요. 그리고 국립대학교 총장 선거 이것도 선관위가 대신해요. 그리고 동대표 동단위에서 이제 짜잘하게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 주민투표 같은 거 이런 것도 선관위가 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평상시에 선거가 4년에 한 번 있고 5년에 한 번 있고 이러니까 저래도 개꿀 빠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사실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양반들도 일이 있어. 평상시에 일 있어. 아 그럼 동대표를 누가 할 건데. 자 그리고 이번에 재투표 재선거 요구가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선거 소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선거에 문제가 있다 이번에. 다시 판단해가지고 이거를 재투표할지 재선거할지 다시 판단해라. 이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는 절차가 선거소청이에요. 그래서 이 선거소청을 받아서 선관위가 실제로 문제가 있다라고 따져봤을 때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재선거를 하거나 재투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방선거는 저렇게 돼 있어요. 지방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저 선거소청이라는 걸 해서 실제로 선거소청을 한 다음 재선거나 재투표를 하면 되는데 대통령 선거랑 국회의원 선거는 다릅니다. 지방선거랑 다른 게 실제 헌법기관이잖아. 헌법기관. 대통령도 헌법기관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있는 국회도 헌법기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선거소송을 해야 돼요. 대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근데 지방선거에서 하는 선거소청 재선거나 재투표를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지금 적혀 있는데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으면 이제 재투표나 재선거를 해야 되는데 위반이 있더라도 이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인정되면 한다 이 말이야. 선거의 전부나 일부 무효, 당선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선거가 영향이 굉장히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 때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라거나. 그래서 재투표 재선거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선거 결과가 영향이 없을 거라고 판단되면은 재투표 재선거를 안 하겠죠 선관위가. 여기서 이제 또 선관위 욕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도 어디다? 국회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얘네한테 지랄을 해야 된다는 거지 내 얘기는. 왜 공직선거법 개정을 안 하냐는 거예요. 얘네한테 뭐라고 해야 된다니까 얘네한테. 이걸 개정을 해야 선관위도 이제 아가리를 이제 나불거리질 못하는 건데 공직선거법이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거를 근거로 이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선관위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내 참정권을 침해했다. 참정권 침해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선거의 1등과 2등을 바꿀 정도로 많은가 이거를 따져보고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의하면 이걸 따져보고 재선거를 할지 재투표를 할지를 이제 판단한다는 거죠 선관위가. 자 이거는 간다요의 의견이 아니라 실제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다요가 저번 주 내내 얘기해온 게 뭐예요? 재투표 재선거보다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개혁하면서 실무적인 일을 똑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진행돼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근데 뭘 해야 되느냐? 개헌을 해야 된다. 그 개헌을 하는 주체는 국회다 이 말이야. 국회와 국민투표로 가야 된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휴직을 오지게 했다. 이번에 휴직을 많이 했다. 기강이 그냥 좆도 없어가지고 일 처리를 한 것이다. 요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어요. 휴직자가 몇 명이냐? 2017년 선거 때 107명이 휴직을 했습니다. 2018년에 149명, 2019년에 106명, 2020년에 128명, 2021년에 91명, 2022년 대선과 지선이 있을 때는 218명, 2023년에는 146명, 2024년 172명, 2025년 145명, 2026년 176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참고로 선거관리위원회 전체 직원 수가 몇 명이냐? 2982명입니다. 현재 기준이에요. 2982명 중에 이번에 176명이 이번에 휴직을 한 겁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이 선거철에는 휴직을 하면 안 된다. 이게 가장 베스트겠는데 노동법이란 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란 이유만으로 휴직을 원한다면 휴직을 못하게 막는다? 이게 될지도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옛날 같으면 야 아무리 연차가 씨발 있어도 바쁜 시기에 지금 일부러 연차를 써? 이런 게 옛날에 이제 10년 20년 전이었으면 통했을 텐데 MZ 직원들이 선관위에도 있을 텐데 걔네가 그 말을 들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휴직자가 맞냐 안 맞냐를 가지고 지금 이번 사태를 따져보겠다. 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찰들은 비상근무 있지 않냐. 선관위에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네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 채용비리 관련해서 요 두 가지 채용이 있어요. 선관위가 공개 채용 시험이랑 경력 경쟁 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개 채용 시험은 그냥 공무원 시험이에요. 이거는 뭐 지금 신경 쓸 게 아니고 이 경력 경쟁
국민 채용이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데, 선관위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지들 자식이나 친인척이나 누군가를 특혜로 채용시킨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지금 나와요. 감사원이 실제로 이걸 한번 조졌어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의 자료를 이제 감사원이 조졌는데, 감사원의 결과가 뭐냐, 선관위 전현직 직원 32명이 엮여 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이제 선관위한테 요구를 했어요. 감사원이 징계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최근에 몇 년 거를 조사를 해서 관계자 28명을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는 문제긴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선관위를 개혁을 해야 되는 게 필요는 한데, 개혁을 하고 새롭게 탈바꿈하려면 뭘 해야 된다? 개헌을 해야 된다.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 말이야.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 그리고 독재 정권이나 특정 권력의 입김이 작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독립되어야 한다.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독립성을 보장해 주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고이고 썩은 거예요. 물론 중요하죠. 공정성과 독립성이 중요한데 선관위가. 그렇다고 이거를 너무 많이 보장하니까 이제 썩어가는 건데, 재투표 재선거를 인간간다요는 사실 기대를 막 크게 안 합니다. 왜냐면 고이고 썩었다라고 지금 이미지가 박힌 저 선관위가 재투표 재선거를 했다고 해서 신뢰가 갑니까? 아니잖아요. 개혁을 해야 된다. 개혁을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된다. 자, 근데 앞서 짧게 얘기했는데요, 오늘 좀 디테일하게 갖고 왔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시위죠.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저 진정성 있는 시위가 점점 지저분하고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인생동반자 저키 강그 반니 성형 피부과 간다요 후원 부츠 vs 더월 은빛마술사 간호낸 댕다 최영희 수리성 크로스컷 시우필 DJ 도털 한명쾌 도도도 호인오빠 대한민국 선거 알려주는 채널 히하무호 뿡뿡 윤짱 몰트바코모도 변호사 김세진 사시 49회.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